인쌤의 한판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에 끝내는 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위치와 운동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표현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뭔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다 하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시면 요런 물체가 질량 M을 가지고 여기에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들 실험을 할 때는요, 이제 책이 있고 책 사이에 자를 이렇게 끼워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가 와서 이렇게 쾅 잡아갔을 때 이 책 사이에 마찰력을 이기고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놈이 가진 운동 에너지 EK만큼 여기에서 마찰력에 관해서 물체에다가 일을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가진 만큼 일을 하게 될 텐데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요? FS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마찰 요 역은 일정한데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하면 일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M에서 얼마? EM으로 바꿔서 S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처음에 S로 가던 게 ES로 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M으로 V는 일정하게 했을 때 M을 질량을 2배로 해서 박아봤더니 요 마찰력은 일정한데 거리가 2배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나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보세요. 질량을 2배로 했으니까 이동 거리가 2배죠. 그러면 얘가 2배가 된 거니까 얘하고 같은 거니까 EK가 2배가 됐다. 다시 말해서 EK는 뭐하고 질량하고 비례 관계다. 이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V를 EV로 했더니 요때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랬더니 여기서 이동 거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V일 때는 S가 갔는데 EV, 속력을 2배로 해서 이렇게 박았더니 이동 거리가 4배가 된 거예요.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보니까 그러면 결국 EK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봤더니 요건 2배인데 얘는 4배가 됐네. 그래서 V제곱의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식을 쓰게 되면 EK는 어떻게 해요? 이걸 쓰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항상 상수가 하나 들어가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정의를 내릴 텐데 쌤이 왜 여기에다가 베타라는 걸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 베타를 한번 증명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증명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을 요렇게 한번 봐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물체가 있고 질량 M이 요 속력 V로 가는데 내가 여기다 2를 해줬더니 질량 M이 V, 처음은 V0, 나중은 V라고 할게요. 그럼 요때 내가 뒤에서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움직였을 때 요때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해준 일의 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델타 EK가 뭐죠? 해준 일의 양 W다. 그래서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해준 일의 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00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300원이 됐다라고 치면 돈이 200원이 늘었잖아요. 그 200원이 FS라는 거죠. 해준 일의 양. 그랬을 때 변화된 운동 에너지의 그 값이 바로 해준 일의 양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볼까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되잖아요. 100원이 300원 됐으니까 300에서 100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요 놈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요걸로 쓰면요. 베타
mv 제곱 요 놈이죠. 빼기 처음은 뭐죠? 베타 mv 제로 제곱입니다. 요 놈은 해준 1의 양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fs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베타 m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인데 여러분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3번식 있습니다. 앞강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3번식이 뭐였냐 하면요. 3번식이 뭐였냐 하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얼마다? 네, 2as다라는 3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 얼마가 들어가면 2as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베타 m 2as는 f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죠? f equal ma니까 이놈하고 ma 가고요. 그 다음에 s 약분하면 결국 얼마죠? 네, 2베타가 1이 나오죠. 그럼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요 놈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 EK는 얼마죠? 2분의 1 mv 제곱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운동 에너지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문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정지거리에 관계된 부분하고 이 문제가 이어지면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서 멈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 여기 자동차가 여기 이제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고 사람이 여기 이제 지나가는데 예를 들게요. 시속 36km/h로 왔을 때 얘가 신호등이 여기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반짝 켜지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40m라고 하겠습니다. 40m 전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얘가 어떻게 안 치고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멈춰 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시속 72km/h가 됐을 때는 몇 미터 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느냐. 자, 요 문제는 내신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내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속력이 2배가 됐네. 그러면 얘도 2배, 정지거리 2배 해서 80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V가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V가 2배가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V가 2배가 되면 제곱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잖아요. 그럼 4배가 된다는 말은 마찰력은 일정할 텐데 거리가 4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160m다 해서 이렇게 답을 채택을 해주시는 건 일반적인 내신 문제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경시용 문제로 바뀌게 되면요,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0.6초였다. 자, 요런 표현이 여기 삽입이 되면 요 문제는 경시형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보시면, 운전자가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이렇게 발을 밟잖아요. 그러면 악셀레러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을 동안에 그 짧은 순간, 그 0.6초에도 물체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 흔히들,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도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지거리라는 놈은요, 여기 공주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발을 옮기는 공주거리에다가 실제로 제동거리가 같이 가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정지거리라고 해요.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정지거리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40m가 나왔죠. 근데 공주거리는 0.6초. 자, 여기는 초속으로 바꾸면 10m/s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6m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반응 속도가 0.6초잖아요. 그러면 1초에 10m를 갔으니까 0.6초면 얼마를 갈까요? 네, 6m를 가겠죠. 6m,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주거리는 6m가 되면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걸린 거리는 얼마가 된다? 예, 요거 더했으니까 34m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속 72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0.6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주거리는, 자, 밟았다가 떼면서 여기 밟을 요 사이 동안에는 속력이 2배가 됐죠. 그러면 알짜임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대로 비례수 2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12m가 되는데, 문제는 제동거리는 속력이 2배가 되면 몇 배?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 4, 16, 4, 3, 12, 136m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가 더해지면 결국 답은 얼마가 되나요? 네, 148m가 답이 된다. 그래서 아까 흔히 요거 2배가 됐을 때 단순하게 나오는 160m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여기까지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EK를 썼고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EP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운동 에너지니까 단위는 뭐를 쓴다? 예, 줄을 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위치 에너지도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를 이렇게 놓고요.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죠? 어떤 뭐 이런 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책 사이에 자를 이렇게 꽂아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변수를 높이를 일정하게 하면 질량을 바꾸게 하고 질량을 갖게 하면 높이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은 높이에서 m이라는 놈을 떨어뜨렸더니, 물론 개념은 저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EP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을 박는 일을 할 텐데 마찰력이 일정하니까 깊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진 만큼 일을 할 거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량을 2배로 해봤더니 EM으로 해봤더니 여기 박히는 S라는 놈이, 자, W는 뭐죠? W는 FS잖아요. FS인데 이건 일정하니까 S만 측정하면 된다. 그래서 S가 2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EP는 비례한다. 뭐 질량이 2배 되니까 일의 양이 2배, 마찰량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량과 이 위치 에너지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높이, 질량을 갖게 하고 높이를 EH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S도 얼마요? ES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토탈해서 여기 적으면, 자, EP는 어떻게 된다고요? EP는 H와 비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역시 똑같이 여기서 적어 보시면 EP는 비례한다 뭐죠? MH. 근데 여기서는 비례 상수가 이제 그 증명 따로 필요 없고요. 그래서 9.8 이제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면 되니까 9.8 MH다 해서 요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이 등식으로 바뀔 때 하나 들어가는 놈이 바로 비례 상수인데 이거는 9.8이다. 이렇게 되고 단위는 마찬가지 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W는 FS죠. 그러니까 W, 일은 FS다라고 해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9.8M이라는 놈이 뭐예요? 결국은 무게잖아요. 무게. 그리고 H는요. 높이죠.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 그래서 W는 뭐죠? FS에서 무게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다? 운동과 위치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EK 플러스 EK.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과 위치를 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번 강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뭔지 위치 에너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이제 다음 강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EK, EP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졌을 경우에 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관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EK가 줄어든 만큼 EP로 가고, 그러니까 EP가 증가한 만큼
또 EK는 감소하고 이런 양들이 같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계된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칠판으로 끝내는 과학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운동, 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보존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